제가 준비한 거는 Scalable Parallel Flash Firmware for Many Core Architectures라는 패스트 20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그 펌웨어 관련된 SSD 펌웨어 관련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NVMe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SSD의 내부 패러럴리즘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4K의 Q를 가지고 있고 최대 64K의 QD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NVMe를 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SSD도 빨라져야 됩니다. SSD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쉽게는 이제 플래시 패키지를 그냥 덧붙이면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컨트롤러의 컴퓨테이션 파워도 높여야 되고 코어 개수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제 펌웨어 아키텍처가 이런 늘어나는 플래시 패키지에 그리고 늘어나는 코어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게 현재 펌웨어 아키텍처인데요. 레이어드 아키텍처입니다. 크게 세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는 이제 호스트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부분, 밑에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하는 부분, 제일 아래는 플래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VMe SSD 데이터 패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각 레이어는 이 중에 일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SD를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는 이제 각 이 세 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코어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의 코어에 넣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의 레이어를 이제 두 개의 코어가 담당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임플레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를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 코어에 데디케이트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기능이 뭔가가 병목이 생기면은 이제 다른 기능들은 이제 놀게 되는 거고 그 말은 이제 다른 코어들이 놀게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그런 컴퓨팅 파워를 최대로 이제 레버리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코어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라고 치면은 이제 이 코어에 어떤 기능을 이제 부여할지를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도 뭐 프로파일링해서 오티마이제이션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진짜 이 그 현재 펌웨어 아키텍처가 플래시 스케일링 하는데 그리고 코어 스케일링 하는데 적합한지를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플래시 패키지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성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런 그 스루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뭔가 이 그 지금 이 컨트롤러로는 모든 패키지를 다 풀리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코어를 늘렸을 때는 어떤 결과를 보이냐라고 하면 이 빨간색이 기대한 결과고 이 노란색이 이 노란색이 이제 진짜 실제 결과인데 기대한 결과에 비해서 약간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 SSD 안에는 그 수많은 쉐어드한 리소스들이 있는데 이것의 동기화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안 나온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그래프를 봐서는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현재 펌웨어 아키텍처로는 이제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 플래시를 늘리고 코어를 늘리는 데는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딥 플래시라는 이런 새로운 SSD 아키텍처를 프로포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스케일러블하고 플렉서블 컴퓨팅하고 그리고 최대한 패러럴한 I/O 익스큐션을 하면서 이제 SSD 안에는 쉐어드한 리소스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락 임팩트를 최소화시켜서 1메가 IOPS 이상의 성능을 내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래시는 매니 투 매니 스레싱 펌웨어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서로 다른 이런 데이터 패스 상에서 이제 서로 다른 많은 스레드들이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스레드는 이제 하나의 펌웨어 오퍼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제 펌웨어 그 FTL을 이제 7개의 다른 펑션으로 나눴고 이제 스레드는 이 펑션 중 하나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NVMe Q 있고 뭐 IRAC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레드들 간에는 맥시멀리 최대한 이렇게 의존성을 적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이 중요한데 이 스레드들은 어떤 코어에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요 NVMe Q
그 MVM이 큐 프로세싱 하는데 뭔가 지금 병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스레드들에게 더 많은 CPU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이런 병목이 되는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어댑티브하게 그런 병목이 되는 그런 태스크들에게 CPU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코어가 만약에 더 추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그 코어에 어떤 태스크를 부여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모델이라면 자기가 알아서 그 코어도 이제 풀리 레버리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스레드들이 동작을 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그 딥플래시에 대한 그 디자인 큰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런 스레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레드들을 이제 그 여러 개 멀티 스레드로 돌릴 건데 그때 나오는 문제점이 뭐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를 그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큐게더 스테이지입니다. 큐게더 스테이지 안에는 이런 NVMe Q라는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 놈은 이제 그 NVMe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SQ 패치하고 뭐 PRP 디코딩하고 CQ 노티파이 해주는 그런 놈인데요. 그래서 그 NVMQ 스레드를 여러 개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라고 하면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 이제 같은 그 Q에서 커맨드를 패치할 때 동일한 이제 커맨드를 패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그 SQ에는 이런 락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이죠.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스태틱한 이 큐 얼로케이션 방법인데 하나의 스레드가 이제 하나의 SQ를 담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제 IO들이 이제 한쪽 SQ로 몰릴 경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밸런스한 IO가 들어올 경우에는 한쪽 스레드는 되게 바쁘게 되고 한쪽 스레드는 놀기 때문에 이렇게 스레드를 이제 풀리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이제 호스트가 좀 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모든 큐에 좀 공평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IO를 내려주면 되는데 어쨌든 호스트 사이드 스택을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큐 같은 경우도 이제 쉽게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호스트 그 SQ, CQ 하나당 보통 이제 호스트 코어 하나씩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큐 개수를 늘린다라는 건 호스트 코어 개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다이나믹 IO 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개의 NVMe Q 스레드들이 같은 Q로부터 이제 커맨드를 패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호스트 사이드에 이렇게 SQ랑 CQ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스토리지 사이드에도 이 SQ랑 CQ를 미러링하는 또 다른 버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사이드로부터 스토리지 사이드로 패치하는 스레드는 한 놈만 관여하게 하는 거고 이제 나머지 스토리지 사이드에서 뭔가 패치하고 파싱하는 것들은 이제 나머지 스레드들이 관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호스트 사이드로부터 스토리지 사이드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패치하는 놈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커맨드를 그러니까 동일한 커맨드를 패치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스토리지 사이드에 있는 이 SQ, CQ도 어쨌든 여러 스레드들이 동시에 액세스하는 쉐어드 메모리입니다. 이 부분의 동기화는 이제 그런 아토믹한 CCC 아토믹 빌트인 펑션인 이 싱크 패치 앤 애드라는 이제 펑션을 이용을 해서 그 하드웨어 지원을 좀 받아서 동기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굳이 NVMe 프로토콜을 모디피케이션 할 필요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트가 굳이 IO를 밸런스하게 내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호스트 사이드의 스토리지 스택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IRAC이라는 이제 스레드입니다. 이놈은 이제 그 IO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관련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듈인데요. 이제 그 MVMQ가 여러 개가 되면은 커맨드를 아웃 오브 오더로 이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웃 오브 오더로 이렇게 순서 없이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컨시스턴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80 어드레스에 대해서 라이트가 들어왔고 80 어드레스에 대해서 리드가 들어왔을 때 이 라이트부터 처리하고 리드가 처리해야 되는데 리드가 먼저 처리될 경우는 이제 유저가 기대한 바가 아닌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그 오더를 맞춰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성능이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런 락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온 커맨드를 수행할 때 락을 걸고 들어가는 거고 락을 못 걸었으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페이지 락을 쓸 경우는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이 아이락 스레드는 이제 그 페이지 락보다 좀 더 이제 콜스 그랜드 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락 인덱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레드 블랙 트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MVME Q가 지금 LBA가 뭐 락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락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아이락에게 어떤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 요청한 거는 이 메시지 Q에 이제 담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요 놈들이 이제 아웃 오브 오더로 또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그런 순서가 다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SQ 인덱스에 따라서 소팅을 진행하게 되고요.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레드 블랙 트리에서 이제 락이 해당 LBA에 대해서 락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락이 없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노드가 없다라고 하면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뭔가 누군가가 락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커맨드 오더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큐에 같은 LB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사실 다른 LB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보장할 필요도 없고 다른 큐에 대해서도 그 큐가 다르기 때문에 순서를 알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도 안다라는 게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큐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OS도 이제 같은 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큐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락을 만약에 이제 나이브하게 좀 구현을 하게 되면 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락이 만약에 그런 결과 값으로 락을 획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런 패스 페일만 리턴을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에카이를 했는데 만약 페일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MVME Q는 다시 이 아이락에게 계속 리트라이를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락을 획득을 해야 된다 혹은 락을 획득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쿼리를 계속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비트리 서칭하는 오버헤드도 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것을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옵티마이즈 한 게 바로 이 오른쪽 그림이 되고요. 그래서 패스 페일을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오너 아이디를 리턴을 해서 그냥 바로 MVMQ 오너에게 락 오너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MVMQ와 그 아이락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를 줄일 수가 있고요. 마치 약간 인터럽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벤트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일을 하는 이벤트를 주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이 트랜스 어플라이 스테이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캐시라는 이제 스레드가 있는데 이 흔히 생각하는 그 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래시의 라이트 타임 프로그램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버퍼, 데이터 캐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레이턴시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디렉트 맵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간단한 맵 캐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룩업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디렉트 맵 캐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각 캐시 스레드는 이제 서로 다른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관리를 합니다.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이제 캐시 스레드는 이 홀수 LPN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캐시 스레드는 이제 짝수 LPN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캐시 스레드의 문제는 이제 NVMe Q와 이제 캐시 스레드 사이에 이런 많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문제라고 이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을 어떻게 시켰냐라고 하면은 NVMe Q 스레드가 그 캐시 스레드 안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캐시 스레드 안에 있는 이 맵 테이블을 직접 룩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컨시스턴시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 디렉트 맵 테이블에서 어떤 그 페이지가 에빅티드 됐다. 그 디렉트 맵 테이블에서는 어떤 페이지가 마이그레이션 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놈이 아직 버퍼에 남아 있고 낸드에는 아직 쓰여져 있지 않는 겁니다. 낸드의 프로그램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낸드에 쓰여지기 전에 뭔가 어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액세스 그 접근을 할 때는 약간 뭔가 데이터 그 컨시스턴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실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면 됩니다. 이 낸드에 다 쓴 이후에 뭐 데이터를 접근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패러럴 그런 리즘이 좀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한 게 바로 non blocking 캐시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맵 테이블에 evicted LPN이라고 해서 evicted LPN이라는 이런 엔트리를 하나 추가를 시킵니다. 요 놈이 나타내는 것은 현재 그 에빅팅 중인, 마이그레이션 중인 그런 그 LPN을 여기다가 이제 달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니셜 그 초기 상태에서는 이제 0번 LPN이 이제 캐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3번 LPN에 대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디렉트 맵이기 때문에 이제 0번은 이제 에빅티드 LPN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3번이 캐싱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중인 거고 랜드에는 아직 쓰여져 있지 않은 그 0번 LPN이 랜드에는 아직 쓰여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0번 LPN에 대해서 리드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디램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이제 또 다른 6번 LPN에 대해서 라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디램 그 버퍼가 없으니 기다리지는 말고 그 0번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바로 트랜스라는 스레드에 요청을 보내가지고 낸드에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0번 LPN의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에빅티드 LPN이 이제 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이제 트랜스라는 스레드고요. 요 놈은 이제 흔히 FTL이 말하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 로지컬 어드레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 그 트랜스 스레드 하나는 이제 일정 부분의 그 로지컬한 어드레스 그리고 로지컬한 그 피지컬 어드레스 약간 피지컬한 어드레스를 이제 할당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각 스레드들이 이제 다 자기만의 이런 공간을 갖게 되는 건데 담당하는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그럼 간섭이 없으니까 그 패러럴하게 어떤 일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아까 MVMQ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밸런스드한 IO가 들어왔을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리소스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언밸런스드한 IO가 들어왔을 때 트랜스 스레드는 이제 하나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플래시도 이제 채널 1만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스레드라든지 다른 채널들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를 지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심플 그러니까 XOR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 로지컬 어드레스를 랜더마이즈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러 트랜스 그 스레드들의 일이 이런 그런 그 그냥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패러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랜더마이즈를 통해서 이렇게 밸런스드하게 IO를 이렇게 분배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피지컬 어드레스도 이제 스레드 하나가 이제 뭐 채널 하나를 독점하는 게 아니라 스레드 하나가 이제 여러 채널을 이렇게 패러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이제 플래시 스캐터 스테이지인데요. FCMD라는 스레드가 있습니다. 이 놈은 플래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을 담당하는 놈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래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런 그 낸드가 알아먹을 수 있는 커맨드를 만들어서 낸드한테 뿌려주는 그런 스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놈이 해주는 또 중요한 일이 이제 플래시 리소스들의 성격이 되게 다양한데 이런 플래시 리소스들을 이제 풀리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스케줄을 하는 그런 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안에 있는 오퍼레이션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프리 DMA라는 놈과 멤오피라는 놈, 포스트 DMA라는 놈 이런 애들이 있는데 프리 DMA가 붙은 놈들은 이제 컨트롤러와 낸드 사이에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트랜스퍼를 하는 놈이고 멤오피라는 놈은 이제 낸드 내부적으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이런 DMA가 들어간 놈이랑 이 메모피는 이제 좀 패러럴하게 낸드가 지원을 하면 이제 패러럴하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여러 개의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IO 리퀘스트를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IO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고 이제 1번 IO는 이제 0번 채널에 이제 프리 DMA를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2번 IO는 이제 0번 채널에서 프리 DMA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프리 DMA 같은 경우는 동시 패러럴하게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 프리 DMA가 끝난 다음에 2번 프리 DMA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 2번 프리 DMA랑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낸드 내부적인 동작은 같이 패러럴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2번 프리 DMA와 1번 메모피가 이제 같이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제 1번 채널에 커맨드를 보내는 건데 이제 채널은 이제 아예 하드웨어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 간에는 아예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3번 이런 커맨드는 그냥 1번 커맨드와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인데요. 이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이런 SSD 플랫폼들과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디플래시라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논문에 나와 있는 모든 기법들이 녹아 있는 그런 SSD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이스 디플래시는 이런 디플래시에서 옵티마이즈 기법을 뺀 거고요. 매니 레이어드는 이런 멀티코어 기반인데 이런 레이어드 펌웨어가 이제 각 코어에 다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코어는 이제 일정 부분의 하드웨어 리소스들을 담당을 하는 그런 펌웨어입니다. 750 SSD, 460 SSD는 실제 환경의 SSD입니다. 워크로드는 이제 4K부터 이제 32K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랜덤 리드라이트, 시퀀셜 리드라이트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장표는 이제 측정한 결과인데요. 전제는 백그라운드 액티비티는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 성능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시퀀셜 리드, 랜덤 리드, 시퀀셜 라이트, 랜덤 라이트에 대해서 스루풋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보라 색깔이 이제 디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연보라 색깔이 이제 모든 다른 SSD 플랫폼보다 다 위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 4기가 이상의 스루풋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이 논문의 목표 중 하나가 이제 1메가 IOPS를 넘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4기가 나누기 4K 하면은 1메가이기 때문에 이제 다 1메가 IOPS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Q 얼로케이션에 따른 성능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스태틱한 얼로케이션과 다이나믹한 얼로케이션의 이런 성능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요. 결과는 자명합니다. 스태틱한 얼로케이션에서는 이제 그 SQ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IOPS가 늘어나는데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에서는 이제 그 SQ가 하나일 때도 맥시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램은 NVMe Q 스레드 하나당 이제 IOPS의 차이인데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스태틱 얼로케이션보다 약간 좀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건 민맥스의 차이거든요. 민맥스의 차이도 더 다이나믹이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태틱한 경우는 어쨌든 IO가 완전 공평하게 밸런스하게 들어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IO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높을 거고, IO가 이제 적게 들어오는 Q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것은 IRAC에 따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IRAC 포워드라는 게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다 들어간 놈이고요. 그래서
결과인데요. Y축은 이제 액티브한 NVMe Q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락 같은 경우가 가장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페이지 락이 가장 이게 4K 락이라서 가장 파인 그레인드 락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로 락 임팩트가 제일 작기 때문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논문에서 최적화한 이 iRAC 포워드라는 요놈도 이제 페이지 락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AC 1MB 가장 콜스 그랜드 락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래에 있고요. 근데 이제 파인 그레인드 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4K당 하나씩 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256K당 락을 잡는 것보다는 락을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락을 많이 잡는 거는 다는 거는 레드블랙 트리에 어떤 노드가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 노드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이제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칭 속도도 이제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칭하는 속도가 이제 페이지 락 같은 경우는 이제 iRAC 포워드보다 훨씬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캐시에 따른 그런 성능 차이인데요. 재밌는 게 이제 캐시를 썼을 때랑 안 썼을 때의 성능 차이입니다. 그래서 캐시를 안 썼을 때는 리드 같은 경우는 캐시를 안 썼을 때 훨씬 성능이 좋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를 썼을 때 성능이 좋습니다. 뭐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리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캐시의 이득을 보려면 라이트 돼 있는 걸 가지고 읽어야지 뭔가 캐싱의 이득을 볼 거잖아요. 근데 이런 리드만 주구장창 들어오는 이런 워크로드에서는 사실 그런 이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캐시 스레드와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오버헤드들 때문에 오히려 캐시가 있으면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투 바이패스라는 이런 스킴인데 이놈이 이제 그 오티마이제이션 기법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성능입니다. 스레드는 두 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성능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아까 그 캐시 옵티마이제이션 중 하나가 MVM 그 스레드가 캐시의 어떤 그 내부적인 메타데이터를 직접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줄어들어서 이런 리드 성능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스킴을 사용을 하면 이제 1메가 IOPS를 달성을 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지 데이터 볼륨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의 이제 SSD가 필요하고요. 이제 고성능 그런데 이제 현재 있는 이런 펌웨어 아키텍처로는 이런 늘어나는 플래시, 늘어나는 코어들을 맞추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넌 스케일러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디플레이시라는 이런 새로운 NVMe 그 펌웨어 아키텍처를 제시를 했고 이 펌웨어 아키텍처는 스케일러블하고 아주 패러럴한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풀리 유틸라이즈해서 되게 패러럴리즘을 매우 높인 그런 고성능 SSD를 위한 펌웨어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